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딩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1기 3회차 방송분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를 한 번만 다녀오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러브라인이 형성된 31기 출연자분들이신데요. 이번 회차 아주 재밌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들과 그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옥수님과 영호, 상철 그들의 삼각관계라고도 하긴 좀 뭐하고 옥수님이 상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게 많아 보입니다. 상철님이 지난 회차에서 영호님과 데이트 다녀온 옥수님에게 용기 내서 대화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옥수님이 영호에 대한 직진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되게 좋게 봤거든요. 상철님도 괜찮고 영호님도 괜찮은데 본인이 더 끌리는 남자에게 직진을 하는 여자?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리뷰까지만 해도 옥수님을 되게 칭찬을 했어요. 영숙님이랑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에 대해서 본인의 매력 어필도 할 줄 알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표현할 줄 아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이번 회차에서 완전 그 이미지가 뒤집어졌습니다. 너무 무례하고 이기적인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거는 좋은데 자신감이 우월감으로 바뀌는 순간 상대방을 배려치 않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을 경시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상철님이 옥수님 샤워할 때도 대화 신청하러 가고 영호님이랑 같이 앉아있는데도 대화하러 가고 그게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철님은 이 솔로 나라에 왔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1순위 옥수님에게 그렇게 열심히 대화 신청을 하는 건데 얘기를 하러 나오는 길목에서도 뭐 제가 원픽이에요? 저를 더 알아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영호님이랑 같이 있는 옥수님을 봤을 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상철님이 답변을 하니까 그렇다고 상철님을 위해서 영호님이랑 떨어져 있거나 그러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좋아해? 네가 맞출 수 있으면 맞추던지 아니면 말고 난 어차피 영호가 좋으니까. 근데도 이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솔로 나라에서의 인기녀 타이틀을 놓치기 싫은 건가? 상철을 어장 안에 가둬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호가 좋으면서 왜 상철이랑 데이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런 화법이 너무 싫어요.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관심이 없다 싶으면 바로 칼 차단을 한다 했잖아요.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상대방에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가. 근데 그걸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면모를 배우시면 좋겠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깨닫는 게. 내가 뭘 잘못했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 옥수님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고 그거가 잘못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옥수님이 가진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옥수님처럼 자기를 대해도 큰 상처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큰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다양한 성향들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배려할 줄 알아야 배려하고 싶지 않아도 배려를 해야 사회화가 됐다고 하는 건데 옥수님이 지금 뭐 영호님 보고 사회화가 덜 됐다 말할 그게 아니야. 본인도 사회화가 덜 됐어. 그냥 외향적인 거지 본인은 사회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상철님이 그런 옥수님의 성향을 파악했고 좋은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옥수님은 이번에 상철님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부족한 사람인 걸 드러냈어.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일 수는 있을지언정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자는 아니구나. 이러면은 뭐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도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철님이 빠른 손절을 하시길. 그리고 나서의 이제 영호님과의 대화도 참 기가 막혀요. 일명 영호 길들이기. 제가 봤을 때 영호님 표정에서도 약간 뭔가의 쎄함을 순간순간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옥수님에 대한 마음이 커서 바로 캐치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옥수님이 막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좀 으쓱해진 것 같아요. 두 남자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위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지난번에 영수님도 그랬잖아요. 정숙님이 본인에게 호감이 있어서 선택을 하고 데이트까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숙님의 호감 표시를 완전 칼차단하듯이 그것도 무례하다고 말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희님과 정숙님과 영식님, 이건 또 무슨 삼각관계도 아닌 삼각관계가 또 생길 뻔했는데 지금 정희님이 영식님한테 푹 빠진 것 같죠. 그래서 원래는 첫 데이트 때 정희님이 영식님한테 다음날 여성분들이랑 러닝 나가시잖아요. 근데 좀 불안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정희님이 첫 데이트 때 한 말의 의도는 그거였나 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였나 봐. 근데 이제 영식님이 그거를 나갔고 하필 진짜 여자 출연자분들이랑도 러닝을 했고 정숙님이랑 러닝을 했는데 둘이 또 호감이 있다는 식으로 내 귀에 들린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정희 입장에서는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간 거에 대한 첫 배신감, 그다음에 정숙님이 영식을 마음에 들어하네, 위기감, 불안감, 영식이랑 정숙이 대화를 하고 왔다는 것에 대한 나로는 만족을 못하는 건가? 라는 영식에 대한 서운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막 하면서 눈물이 터진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불안할 수는 있는데 지금 데이트 한 번 하고 3일 지났나요? 그렇게 이제 눈물까지 흘릴 일인가 싶긴 하지만 좀 최대한 이해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영식님 행동이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었죠. 정희님을 따로 불러내서 왜 울었냐, 그런 것 때문에 울었냐, 불안해할 필요 없다, 정희님 아니면 저 누구랑 놀아요, 이러면서 이제 눈물도 닦아주고 다 찢어진 휴지로. 생각보다 회차가 거듭할수록 그 영식님이 가진 매력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영식님이 뭐 변호사나 치과의사 이런 분들보다 뭐 더 똑똑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려심이나 솔선수범하는 거나 그런 것들, 부지런함? 운동을 하면서 보이는 그 자기관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희님이랑 영식님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런 불안형인 정희님을 잘 토닥여줄 수 있는 남자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사랑으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좋아한다면. 근데 이제 정숙님이 영식님을 알아보려고 막 이제 시작한 찰나에 정희님이 그렇게 울어버리니까 영식님이랑 정숙님이랑 사실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숙님 입장에선 좀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순자, 영수, 경수, 순자 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트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순자님이 밤 꼴딱 새고 경수만을 위한 이제 김치, 콩나물, 해장국과 미역국을 끓였죠. 물론 다 같이 먹긴 했지만 목적은 경수님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수님이 생각보다 거기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여자였던 영숙님을 제끼고 순자를 선택했죠. 선택한 이유 자체도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준 행위와 그 마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서 경수님이 되게 다시 보인 게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 음식을 끓여주는 마음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인다? 거기서 또 사람이 되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거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로 되게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영수, 옥수님아. 영수님은 이번에 너무 커플 같은 두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셨잖아요. 너무나 티가 나는 순자의 그 경수를 향한 마음, 그것만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데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마음을 접으시겠다고 해서 앞으로의 행보는 또 어떨까 궁금해지고, 순자님은 그냥 너무 마냥 좋아, 경수가. 본인이 훈남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셨었는데 딱 그 경수가 해당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랑이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해맑고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살짝 불안해. 저렇게까지 좋아하면 좀 너무 매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숙님이랑 순자님이랑 1, 2순위 남성분들이 같잖아요. 다들 예고편을 보셨겠지만 순자님의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영수를 막 찢어 죽일 듯한 그 눈빛이, 이분은 정말 좋아해도 티가 다 나고 화가 나도 티가 다 나고 질투가 나도 티가 다 나는구나. 그런 면모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순자님의 마음이 훤히 뚫어져 보이니까는 보기 편하긴 해요. 이제 영숙님도 딱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경수에게 올인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영숙도 적극적이고 순자도 적극적이어서 경수가 그 사이에서 조금 난감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이때 위험한 거. 순자가 영숙을 질투하느냐고 본인의 그 질투심을 다 보여줘 버리면 경수가 실망하는 포인트가 또 뿅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면모들은 잘 숨겨놓고 좋은 면모만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커플이 되든 사실 상관은 없는데 너무 행복한 사람이 우울해지면은 또 그것도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4회차 방송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